각 증권사마다 캔들 차트를 열면 캔들 사이로 지나가는 어지러운 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색깔의 곡선들, 이들을 우린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각 캔들들의 종가의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우리가 평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데이터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중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20일 동안 주가 평균을 매매에 활용한다면 며칠의 큰 등락은 주가 평균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이동평균선의 숫자를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의 종가들을 모두 더한 후 내가 포함한 주가들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되니까요. 추정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시로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해보겠습니다. 5일 동안의 종가가 위와 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4,000원,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5,000원,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은 4,500원입니다. 먼저 5일 동안의 종가들을 모두 더하면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5일 동안의 주가를 계산했으므로 5로 나누어주면 5일 이동평균이 계산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4,600원이 되겠네요. 만약 하루가 흘러 6일차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의 주가는 5,000원이라 합시다. 5일 동안의 평균을 계산해야 하니 첫 번째 날의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가 되므로 빠지게 됩니다. 대신 여섯 번째 날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5일 이동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4,800원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날, 여덟 번째 날의 종가가 계속 들어가면서 5일 이동평균의 값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 값들을 이으면 하나의 선으로 나옵니다. 이를 우린 5일 이동평균선 또는 5일 이평선, 더 줄이면 5일선이라 합니다. 21선, 61선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종가 데이터가 20개, 60개로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동평균선은 정말 간단하지만 현재 추세를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의 주가를 바탕으로 값이 계산되기에 현재 추세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세 신호가 늦게 나타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길이에 따라 이동평균선은 각 길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인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을 분류해보면 비교적 단기 이평선으로 분류되는 5일선과 21선은 단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만큼 빠르게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되는 121선, 200일선은 추세가 바뀌는 것을 느리게 확인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죠. 정리하면 단기 이평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예민하지만 장기 이평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둔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투자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는 자신만의 매매 리듬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 위주라면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장기 투자 위주라면 장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평선을 이용할 때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매 시 자주 활용하는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일선이 있습니다. 일주일은 5영업일이니 일주일간의 주가 평균을 내주는 이평선입니다. 5일선은 단기 이평선으로 보통 분류되며 주로 단기 트레이더나 스캘퍼, 단타 매매에 자주 활용되는 이평선입니다. 최근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평선인 만큼 다른 중장기 이평선과의 관계 및 이평선의 위치와 주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21선이 있습니다. 20 나누기 5는 4이므로 4주간의 평균, 즉 보통 한 달간의 주가 평균을 내주는 이평선입니다. 중기 추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평선으로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해서 심리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1차적인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입니다. 또한 주가가 21선 근처로 왔다면 21선을 지지로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반대로 21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경우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21선 근처로 오면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크니 이 점을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61선이 있습니다. 보통 한 분기의 주가 평균을 내주는 이평선입니다. 61선은 보통 수급선이라 부르며 지지와 저항이 주요 위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61선을 중심으로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려면 61선의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 주식들이 61선을 막 위로 돌파하였을 때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으로는 121선, 200일선이 있습니다. 121선, 200일선은 보통 경기선이라 부릅니다.
경기 순환의 주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는 경기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평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분석과 보조지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단순 이동평균선 외에 지수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 등등 여러 종류의 이동평균선들이 존재하고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보조지표는 이격도,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볼 예정이니 오늘은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의 뜻과 종류만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